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웠던 종목들과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확인해보는 시간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영 MTN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그라운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AI 시대와 함께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 CEO가 이번에 또 밝힌 말씀을 전달해드리면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다수의 고객사들이 엔비디아 반도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실적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겠죠? 일단 회사 측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필요하고 네. 모든 산업, 모든 연관된 곳에서 결국은 AI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강력한 자신감을 필요했습니다. 실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은 워낙은 성격 자체가 이제 자신감이 넘쳐나고 확신을 넘쳐나는 사람이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설명할 필요는 있겠으나 네. 대부분의 증권사도 거기에 화답했다는데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분기 실적을 간단히 수치, 기본적인 수치 몇 개만 확인해 드리면요. 전분기 대비 매출도 좀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총 마진, 영업 마진이 지난 분기보다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출이 따라오니까 당연히 이제 좋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도 예상 넘는 모습, 그리고 매출도 예상 넘었고, 자주 언급됐지만 소위 가이던스도 예상 넘는 수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업계에서 세 개, 매출도 이 기대 이상, 이익도 기대 이상, 가이던스도 기대 이상하면 우리가 트리플 플레이란 말을 씁니다. 이제 용어로는 네. 그런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 엔비디아는 기존에 작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그 전에는 6분기 연속으로 이게 계속해서 트리플 플레이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계속 실망스러운 부분을 얘기했고 뭐 게임이 부진하다 뭐 등등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재미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4분기 만에 소위 트리플 플레이를 일단 달성했다라는 점에 일단은 시장에서 환호를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증권사나 월가의 IB들은 일단 긍정적인 화답을 했습니다. 최소 19개 증권사가 투자 레포트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거의 모든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가 흥미로운데요. 골드만삭스는 중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가 불과 162달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려 275달러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상향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데요. 중간에 이제 중간쯤에 이제 네 번째 줄에 이제 초록색이 아예 투자 의견을 올린 거가 되겠는데요. 네.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을 들어갔냐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틀렸다, 맞췄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 문장의 내용이 이런 게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깨끗하게 반성문을 썼습니다. 우리 식으로 인정했습니다. 뭐냐면 그럼 자기가 왜 그랬냐면 그걸 이제 한국말로 제가 그대로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면.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자기는 엔비디아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계속 약세가 하락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가의 이제 흐름을 자체를 자기가 좀 방관했다는 표현을 들어가 있는데 자기가 틀렸다 얘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으면 자기도 인정한다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런 게 이제 흐름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오펜하이머는 AI 시대의 신성 불가침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하루 전날에 바로 파이퍼 샌들러에서 또 매수 의견을 하면서 목표 주 올리게 됐는데요. 오늘 수많은 어떤 커멘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가장 시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이 될 것 같은데요. UBS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UBS에서는 이제 AI에 관련된 칩이 나름 신상품인데요. 소위 신제품이 나오는 사이클 중에 가장 강력한 신제품의 사이클에 지금 접어들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좀 공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소위 챗 GPT 이후 AI의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AI 관련주가 뭐 국내에서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나오고요. 조금 하다 보면 잘 모르지만 회사에서 AI 투자를 한다, 뭐 인공지능 한다, 아니면 인공지능 접목한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가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게 미국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AI 플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플레이란 말을 용어가 그런 겁니다. 관련 투자한다는 거를 우리가 용어로 하면 플레이란 말을 쓰는데요. AI 관련 플레이가 수많은 것들이 지금 넘쳐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 그러니까 미국엔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UBS의 표현을 보면 엔비디아의 근처에 있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근처에 그러니까
근처에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뭐 신계 뭐 이런 표현 그런 거죠. 요즘 말로 뭐 네. 신의 영역이라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네네. 그 정확한 표현은 근처에도 없다 얘기하는 거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270의 목표 주가를 재확인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골드만삭스에서는 또 깔끔하게 인정했던 그리고 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던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AI 쪽에서는 역시나 남다른 그런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핫스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루시드입니다. 루시드 살 바에 그 돈으로 왜 우리가 차를 사려고 할 때 많이 하는 얘기라고 하죠. 그러다가 뭐 여기에서 이것까지 가다가 눈높이가 높아져서 결국 아무것도 못 산다. 뭐 사실 제 얘기기도 한데요. 뭐 루시드 솔직히 정말 이쁘죠. 그리고 또 프리미엄 모델 뭔가 좀 가졌다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가격을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기차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지갑은 자꾸 얇아지는 상황에서 루시드의 수요가 나아지기 좀 쉽지 않겠죠.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주문이 급격하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루시드는 이제 좀 시장에서 좀 밀려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루시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 스포츠카 느낌이 확 물씬 나고요. 예쁘죠. 실물 보신 분 계시겠지만 진짜 잘 빠졌습니다. 저 차가. 예, 맞아요. 그리고 꽤 다니진 않지만 과거에 한 5, 6년 전에 테슬라가 처음에 모델 S부터 나와서 좀 다닐 때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신청해서 예를 들어 테스트 드라이브 하는데도 뭐 2, 3주를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엄청 잘 나왔고 거기에 보면 이제 테슬라에 보면 한국 사람도 일하는 분도 있고 영상 많이 보신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얼마나 정말 퍼포먼스가 좋을지 모르지만 테슬라만큼 얼마만큼 루시드가 좋을지는 각자 생각이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죠. 멋있게 나온 거는 다들 인정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루시드가 매출이 잘 나오고요. 생산이 잘 되고 이제 매출도 늘어나서 이익이 나는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만 그게 언젠지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루시드가 처음 상장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났을 때 보면 지혜 테슬라라고 얘기하는데 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루시드가 아니라 다른 주식들이 앞에 많이 나올 겁니다. 뭐 AI에 관련된 진짜 대단한 기업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IPO 시장에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 테슬라를 이제 10배 간 걸 많이 기억하십니다. 2020년에 10배 갔는데 그 10배란 시점이 이익이 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익이 10배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0배 났죠. 그 전에 상장한 이후에 보면 진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모델 S 하나 갖고 이제 버틸 때는 그 전에 로드스터라는 일부 모델이 있었고요. 진짜라는 건 모델 S가 나오고 많이 팔리기 시작했고 진짜 돈을 번 거는 모델 3랑 모델 Y 때문에 돈을 벌면서 이제 주가 10배에 가는 건데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1년을 본 거죠. 그래서 루시드가 진짜 그 당시부터 10배 갈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루시드가 앞으로도 10배 갈 찬스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럼요. 그걸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특히 숫자를 보셔야 됩니다. 한국 주식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뉴스에 많이 갑니다. 예. 테마에 많이 가거든요. 맞습니다. AI 테마 보면 여러분들 그 한마디만 더 의문점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어떤 기업이건 간에 미국 기업이건 한국 기업이건 간에 AI에 관련 매출이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앞으로 5년 후 10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숫자 얼마인지를 보신 습관을 계시면 그렇게 낭패 볼 일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럼 냉정하게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루시드의 가장 어려운 숫자 뭐 이번 분기도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2022년에 출하를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얼마 하겠냐고 계속 목표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예. 그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2021년 11월에 이들이 예고한 거가 IR을 통해서 2022년이죠.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는 2만 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만 대. 예. 근데 2022년 2월이죠. 불과 3개월 후에는 14,000대를 출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2022년 또 3개월 후에는요. 근데 좀 생각해보면 부족합니다. 12,000대라고 얘기했고요. 예. 8월이죠. 작년 늦 여름인데요. 6,000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결론은 얼마였다? 결과치는 어제 발표한 거 보면 4,369대입니다. 양치기 소년이 됐네요. 그렇죠. 예.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럼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들도 똑같습니다. 그 부품을 조달하기 힘들었고 뭐 이렇게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뭐 했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4,369대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4분의 1밖에 못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네요. 바로 여기에 투자자들이 약간 냉랭한 감이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벌써 나올 레포트도 있겠고 그 전에 올해 나온 것도 있는데 올해는 오늘 벌써는 BNP 파리바에서 아예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예. 기본적으로 보면 17에서 12달러, 18에서 13달러 하면서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뿐만이 아니죠. 오늘은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니콜라도 예, 한때 맞습니다. 보면 상장했을 때 보면 이건 제2의 테슬라라고 많이들 얘기했고 그랬죠. 예. 그 커뮤니티 사이에서 니콜라 갖고 싸움이 엄청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 사기성이 있다 아니다 계속 재판 가고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똑같은 겁니다. 제일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오늘 5% 이상 빠졌고요. 로즈타운 모터스도 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쵸. 이거가 또 세상을 바꾼다고 했던 예. 것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약간 다른 주식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 멀쩡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이 차를 사고 싶고 언젠가 한번 타보고 싶고 이런 느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롤스로이스가요. 오늘 23.6%가 뛰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사상 최고가는 아니지만 52주 최고가가 갔고요. 기대 이상 실적을 발표했고 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57%나 늘어갔고 배당을 재개하는 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를 회복했고요. 이런 건 다시 올해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주가 중에서 물론 가장 핫한 거는 테슬라인데요. 사상 최고가에 계속 가고 있거나 근접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페라리거든요. 그렇군요. 페라리는 심벌도 여러분 아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습니다. 이거는 레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 같은 경우 오늘도 이제 강보험 나면서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는 거 보면 주식이라는 거를 특히 한국 주식과 달리 미국 주식은 늘 여러분 기억하실 게 숫자다. 네. 숫자의 모든 것을 명심하고 그 숫자도 저 먼 게 아니라 그냥 꿈 같은 얘기보다는 당장의 꿈, 올해, 내년 그 정도에 좀 여러분 집중하시면 좀 아주 낭패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루시드의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예상치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그대로 설명이 되네요. 예, 역시나 숫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롤스로이스, 페라리 여전히 비싼 차는 잘 팔리고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핫스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핫스탁은 넷플릭스입니다. 테슬라 너도 넷플릭스 나도.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번에 구독료를 일부 국가에서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수요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테슬라의 전략처럼 뭔가 좀 치킨 게임을 시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주가는 어찌됐든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다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테슬라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도 치킨 게임 시작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치킨 게임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넷플릭스가 혼자 나오면서 시장을 만드는 거 이어서 디즈니하고 뭐 훌루도 하고 수많은 것들이 하고 있고 아마존 프라임도 이전에 시작했고 물론 본업 주력 사업은 아니지만 네. 애플 TV도 들어가서 수많은 것들이 하고 있다. 너무 많아졌어요. 네, 너무 네. 많아졌죠.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 부러운 것은 계속 가격이 올렸는데 물론 작년 말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갖고 이제 광고 기반하는 건데요. 광고 기반하는 것이 이제 그 화질의 제한이 약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보시기에 약간 스마트폰이라서 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TV에서 보기에 약간 찝찝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 안 됐지만 조만간 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이제 아이디 공유하는 거예요.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이걸 보던 사람은 나누는 사람 어떻게 되냐 머리가 상당히 아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같이 살지 않는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진짜 머리가 아플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 달에 한 번요. 지정된 지역에서 모바일 와이파이 있죠. 와이파이 한 번 같이 공유가 되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방에 있는 자제분이 있는데 본가에 가서 한 번만 왔다 가면 한 달에 한 번 왔다 가면 되는 그런 구조로 제가 그러네요. 그런 구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다르는데 미국에서 제가 알아본 거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한국은 다를 수 있고요. 가격도 다 천차만별인데 오늘 보면은요. 한 30여 개 국가에서 지역으로 나면 1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이제 나눈 나라들이 있는데요. 일단 가격을 좀 인하했습니다. 가격 인하폭도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해당이 없고요. 예. 일본 해당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잘 사는 나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넷플릭스 시점에서 보면
북미랑 유럽이 서유럽이 이제 메인인데 예. 그 외의 지역이 이제 많이 좀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근데 그거 한 노리는 이유는 경쟁이 심해야 되니까 그리고 좀 더 저렴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고객이 한 1,000만 정도가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고객이 2억이 넘으니까 지금 5%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빠지고 줄은 거 하면 지금 수치를 보면 JP모건의 예측이 바로 나왔는데요. 올 한 해 매출 예상에서 2에서 4%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감소 요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JP모건의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고객들한테 오늘 레포트를 낸 거 보면 떨어진 거는 매수의 기회다 얘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결국 그만큼 다른 경쟁사가 하기 전에 먼저 더 자리를 확고하게 잡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겠냐라는 시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매출은 마이너스 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줄을 수 있지만 더 고객을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은 필요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여튼 JP모건은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고요. 390달러 제시하고 있고요. 아거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340에서 또 390달러 올리는 오늘 레포트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런 경영진이 최상의 어떤 시나리오 갖고 했을 텐데요. 오늘 자체는 약재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만 월가의 시간은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이런 기업에서 뭔가 이런 큰 결정을 내렸을 때는 분명히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이다. 테슬라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넷플릭스 매수 기회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핫스탁은 여기까지고요. 인사이트 궁금하시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익 따로 주가 따로 얼마나 이어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EPS 추정치는 계속 하향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지수는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금 주당 이익의 하락 속도가 상당히 가파르지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 계속 올라가는 것들 좀 넘쳐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우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순서로 하락폭이 적었다 그러면 그쵸. 올해는 약간 다른 모습이죠. 반대죠, 완전. 나스닥이 아주 강하고 S&P 500이 중간이고 다우지수는 지금 연초 대비 하락 상승률이 없는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나스닥이 S&P 500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으면 되거든요. 그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는 주당 이익이 내려간다는 건 다 S&P 500 기준으로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나스닥은 괜찮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나스닥이 워낙 주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보면 나스닥 100이라는 걸 주로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딱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S&P 500의 전체 이익을 우리가 100으로 봤을 때요. 네. 100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100에 이게 어느 정도냐는 것인데 당연히 S&P 500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나스닥보다 훨씬 나스닥은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 2020년 말에 보면 한 34% 정도 이익 비중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2021년 여름 가을이요. 그때가 이제 나스닥이 최고치 막 갈 때거든요. 그때는 이게 거의 36% 정도까지 갔었는데 이게 작년 이후부터죠. 작년 이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들이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폭이 많이 커졌겠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2020년 말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만큼 나스닥 100 기술주가 중심이 돼 있고 바이오가 중심이 되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S&P보다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금 쉽지 않고 이 그림은 여러분은 간혹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검색하면 금방 찾으실 텐데요. 골드만삭스의 이익이 안 나는 기업만 모아놓은 주식이 있습니다. 이익이 안 나는 대표적인 기업들인데요. 이것들이 계속 하락하다가 올해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앞으로 지속될 수가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거죠. 이익이 이렇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 필요한 거는 계속 이런 나스닥이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계속하면서 장기전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 받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시장에서 안전한 것들 이렇게 보면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 가프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오늘 표로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런 표를 좀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합리적 가격의 성장주에 좀 집중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지는 각자 투자자분들의 선택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 오히려 또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항영 월가이드 진행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저희 MTN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